자,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어서 입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자,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을 개정할 때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하고, 또 누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죠. 헌법은 법률보다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개정할 때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헌법안이, 헌법 개정안이, 자, 대통령에 의해서 20일 이상 공고되고 60일 내에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겠죠. 국회 의결을 해야 하는데,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죠. 국회 제적의원. 만약에 300명의 제적의원이면은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다면은 헌법 개정안은 바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만약에 4천만 명의 유권자면은 2천만 명 이상이 투표해야 되고, 그 2천만 명 이상 투표자 중에서 어,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국민 투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헌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법률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10명 이상, 그 다음에 누가? 자, 바로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자, 회부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 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주면은 국회의장이 배정을 해주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법사위라고 하죠. 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굉장히 여야 간의 어떤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중간에 법사위라는 또 위원회를 통과한다라는 거.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다음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환부를 거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어, 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그 다음에 위원회 또는 정부,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및 의결은 국회의원이 소관 그렇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서 어떤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넘기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본회의로 회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로 상정된다. 자, 질의의결을 통해서 의결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그러면은 법률안이 확정되겠죠? 그 다음에 국회로 환부하여 돌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 되겠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제1결을 하는데 국회에서는 제2 요구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지 48쪽에 있는 탐구활동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은 국회의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회의를 열어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임명 동의 이거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 국정에 관한 대법관 동의권,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 구성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료 2번을 보면은 결산안에 대한 어떤 가결 승인, 본회의에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되었다 이런 말 나오고, 결산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재정에 관한 권한인 결산 심사권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여기 협약이란 말은 조약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이렇게 돼 있죠. 비준 동의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이거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국회는 자료 1에서는 사법부를, 자료 2, 3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프린트에 잘 정리해 두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오프라인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의결에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률안 의결에는 일반적인 법률안 의견 했으니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국회는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고유한 권한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감사권이라고 그러죠.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라고 그러죠. 국정조사. 그다음에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단체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의 발의 주체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제로 선출된 의원, 이거 지역구 의원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나눈다는 얘기 했습니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은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제적의원, 바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200명 넘는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8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어디에서?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이란 말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바로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의회주의의 위기.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의회는 행정부가 만든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거수기 기능을 한다라는 비판도 받는 거죠. 그런 어떤 걸 일컫는 말이 바로 의회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국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거는 것은 가나다 보니까 뭘까요? 바로 입법 권한이 되겠죠. 입법 권한과 관련된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가의 헌법 개정안 의결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맞을까요? 그쵸?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통령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가나는 다와 달리 했는데 가나다 모두 입법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자, 회계 계속의 원칙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맞는 얘기고, 자, 2번이 틀렸네요. 정당 운영이 아니라 이거는 국회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거는 의회주의의 위기와 관련된 거죠. 의회주의와 위기와 관련된 거니까, 어, 자, 여기서는 뭘까요? 의회주의 위기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행정부의 권한이 세지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의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헌법 개정 절차. 여기서 답은 그쵸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헌법 개정 절차니까 법률 개정 절차하고는 다르죠? 자, 국민들 제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의장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했는데 이거는 법률안과 관련된 거죠. 자, 헌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게 되겠네요. 법률안은 정부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이 말이 나와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정답은, 자, 옳은 것은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니은은 해당 법률안을 제출한 행정각부의 권한이다.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그쵸, 바로 국회의장의 권한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안 의결을 즉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시, 공포는, 법률안에 대한 공포는 15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답이 뭘까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국회의원 A가 대표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했고, 자, B는 여기서 국회의장이 되겠죠. 국회의장. 가의 A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라는 얘기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요거는 본회의 전이라고 그랬죠. 본회의 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전체를 다 회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로 미루어 찬성이 제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다 했는데 제적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 미달한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비례대표는 지역 대표가 얻은 정당별 득표수의 비례가 아니라 따로 정당에 대한 어떤 그 투표를 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3번. 자,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여기서는 법률안을 의결하면은 법률안이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법률안으로서 확정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결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